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거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키맨으로 알려진 김만배 남욱 씨가 어저께 구속됐습니다. 유동규 구속 후에 한 달 만에야 겨우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봐주기 수사, 눈치 보기 수사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0월에 폭로되었던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금 절반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분, 바로 그분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김만배 씨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김만배 씨가 지칭하는 그분이 누군지는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배 씨 입에서 그분이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록 속의 그분과 최선의 행정을 하신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 여부를 지체 없이 규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핵심 피해자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인 만큼 몸통인 그분 역시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그분만 피해가 있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인을 잡으려는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하는 듯이 신용만 하면서 범인을 숨겨주기 위한 은폐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현재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씨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할 당시에 유 전 본부장과 최근에 통화한 것 없다,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유 씨가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나중에 언론인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이 이 후보 스스로 측근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던 유동규 씨 상황을 궁금해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진상 부실장과 유 씨가 유 씨의 잠적 도피 기간 동안 전화통화를 몇 차례 했는지, 만났다면 몇 차례를 만났는지, 통화 시간은 얼마나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정 부실장이 이 후보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 한 차례 통화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에게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는 궤변을 믿을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진상 씨가 그 통화 결과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변명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 씨의 도피 기간 중에 정진상 씨가 이재명 후보 요청을 받아서 유동규 씨와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서 말을 맞추거나 또 유동규 씨가 양심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였을 가능성과 또 때로는 정진상 씨의 전화기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가 직접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진상 부실장 휴대전화 즉시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자택과 사무실 즉시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하십시오. 도대체 이런 기본적 조처 취하지 않은 검찰이 어떻게 제대로 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정황만으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깃털 뽑기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이 추락하고 특검 요구만 더 거세질 뿐입니다. 또한 그런 은폐 공작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엄청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숨는 자, 숨겨주는 자 모두 범인입니다. 치밀하게 설계됐던 최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을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도둑이 재발 저린 격이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대장동에서 빼먹을 만큼 빼먹도록 했으니 적당히 경찰 노릇하면서 신분 세탁을 하려는 것이다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집값 잡겠다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잡아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부동산 실패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니 정말 가관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대장동 몸통을 코앞에 두고서도 특검 도입에서 도둑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를 계속 감싸고 돌기만 합니다. 도둑은 도둑 잡을 법을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도둑은 자신이 도둑질한 것 먼저 반언하고 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이 없어서 대장동에 이재명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법을 최대한 교묘하게 악용해서 배임 행위라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탓으로 대장동에서 엄청난 개발 비리가 생긴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개발이익 환수법, 이것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 시선 돌리기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자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진짜 개혁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으로 거둬들인 부정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하는 특별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방행정농단 개발 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부동산 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부정부패로 인한 부정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는 일, 이 일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함과 비열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간 넘수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일본 총리 등이 조전을 보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연결식 이틀이 지나고 유족이 주한 중국 대사와 통화하던 중에 우연히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에 정부에 문의를 하자 그제서야 공개를 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각국 정상들이 연결식 하루 전인 10월 29일에 조전을 보냈는데 이 사실을 연결식이 끝난 뒤 11월 1일에야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11개국 정상이 조전을 보냈다는 사실도 나중에 밝혔고 각 조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전 중에는 시진핑 주석은 노 전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으며 한중 수교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고인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하고 한일 관계 정진에 노력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은 유족 추모뿐만 아니라 국가장을 치르는 국민 전체를 위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직 국가 원수를 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건네는 공식적 위로인 것이고,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조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즉시 공개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니까 조전을 보낸 각 나라 정부는 왜 자국 정상의 조전이 공개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외교 결례이면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은 과거 북한이 보냈던 조전은 즉각 공개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별세를 하자 북한은 이틀 만에 김정은 이름의 조전과 조화를 보냈는데, 조전을 받고 2시간 뒤에 빈소에 조전을 도착시켜서 온 결에는 이희호 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는 조전 내용도 즉시 공개를 했고, 이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같은 해 10월에 별세를 했을 때도 김정은이 이튿날 조전을 보냈는데, 청와대는 이 내용을 3일장 발인 당일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 강한옥 여사는 가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두 여사 별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신속히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 최고 의전으로 진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조전을 보낸 사실은 사흘 늦게, 그것도 장례가 끝난 뒤에 유가족이 물어서 겨우 확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가도 아닌 북한의 수장이 사회장, 가족장에 전달한 조전이 대한민국 국가장에 각국 정상이 보낸 조전보다 격이 높다는 것입니까? 차마 믿기 어려운 이런 일이 일어난 배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도 아직 시진핑 주석의 방안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시 주석의 노태우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조의가 공개되면 더 초라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체면이 깎일 것을 우려해서 이런 만행을 서심없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세계인들로부터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폐륜적 행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다시는 이제 그만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했고, 여성가족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즉각 대선 공약을 마련해서 민주당에 직접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본 사건을 직접 파악한 후 저희 국민의힘에 보고한 내용에 근거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책실 전문위원이 여가부 기획재정 담당관에게 대선 공약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요청을 받은 여가부 기획재정 담당관은 즉각 여가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차관 주도하에 실국별로 자료를 작성해서 회의를 한 이후 작성된 자료를 민주당 측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저희는 여가부의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요. 7월 29일 정책 공약 회의에 사용했던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정된 최종 파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보냈다는 그런 자료들을 모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민주당에 보낸 자료가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가부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중장기 정책 과제였다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것이 민주당에 보낸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 과제다. 똑같은 해명을 내놓았던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여가부도 산업부의 전처를 따를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의 자료 제출 없이 예산 심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이름 누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산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명단에 8명의 피해자 이름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가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생존자 13명 중 4명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등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중에서 22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등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아닌 이름이 28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가부는 피해자 중 일부가 이름 공개를 원치 않아 가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가 기억의터 위안부 피해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정대협, 정의연 뒤에 숨어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른 정의연을 당장 해체하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지원해야 합니다. 향후에 남산 기억의터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설 등을 모두 점검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